사회를 이루는 섭리와 섭리법 부록을 시작했습니다. 기업과 세금. 세금의 원천은 기업과 같은 자본이라고 말하였다. 생산자의 소득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자본에서 발생하는데 현 시대에서는 기업 소유자와 근로자가 참여하는 기업에서 주로 발생한다. 그렇죠. 사업체에서 발생하죠. 즉 세금의 원천은 생산자들이 참여하는 자본이다. 그래, 현실에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이와 같은 사실을 현실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세금은 소득에 부과할 수 있으니 소득을 얻은 이에게 부과할 수 있다. 그래요. 소득이 없으면 세금을 못 내잖아요. 세금을 낼 수 있는 주체를 찾아야 되겠죠. 판매를 위해 상품을 공급하는 기업은 판매한 뒤 화폐를 얻는데 일정 기간 얻는 금액을 판매 금액으로 표시할 수 있다. 그렇죠. 판매 금액은 통상 매출액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기업에서 그렇게 말하죠. 영업수익이라고도 말하기도 한다.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매출액은 판매에서 얻은 화폐량, 즉 판매 금액을 어렵게 표현한 말에 불과하다. 한자로 쓴 거죠. 영업수익은 사업을 하면서 얻은 이익이란 말인데 여기서 이익은 판매를 통해 얻은 화폐를 뜻한다. 전부 판매 금액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말 저런 말 쓰든 시장에서 화폐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판매밖에 없다는 거예요. 화폐를 가지고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구매밖에 없겠죠. 시장에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해야 될 행위는 구매밖에 없는 거예요. 즉 매출액과 영업수익은 같은 것인데 영업수익이 매출액보다 더 어렵게 표현한 말이다. 언어가 통일이 안 되어 있는 거죠. 판매 금액에 세금을 부과하면 어떻게 될까? 이를 알고자 하면 판매 금액의 구조를 알아야 한다. 판매 금액 삼성전자는 한 258조였죠. 2023년에. 현대자동차는 162조 가까이 되죠. 그래요. 영업이익은 먼저 설명했고 법인세 부과 전 이익 삼성전자 11조, 현대자동차 17조. 법인세 오히려 늘어난 걸로 나오죠. 그 15조가 되죠. 법인세 부과 후 이익. 여러 가지 조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현대자동차는 한 4조 6천억 냈죠. 한 25% 정도. 법인세 부과 후 이익은 12조 9천억, 13조 되죠. 판매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면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임금조차 지불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왜 그런가요? 한국에서는 통상 3천억 원 이상 이익이 발생하면 소득 24%를 세금으로 부과한다. 2억 원 이하는 9% 세금 내게 하고 다 다르죠. 3천억 초과는 24%. 그렇죠. 24% 적용하면 얼마인가요?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판매 금액의 세금을 부과하면 각각 64조와 39조를 세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그렇죠. 64조. 영업이익이 6조인데 판매 금액에 세금을 부과해버리면 64조를 내야 되잖아요. 세금을 낼 수가 없죠. 인건비도 못 내죠. 이익은 고사하고 현대차도 마찬가지죠. 15조가 남는데 기본적인 비용을 빼고 39조 세금을 내면 이익은 하나도 없게 되죠. 인건비도 당연히 못 내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작업수단 투입 비용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적이죠. 왜 258조나 벌어놓고 그 인건비는 14조밖에 안 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용을 제하고 생각해 봐야 되겠죠. 기본이겠죠.
하지만 기본적인 작업수단 수단 투입 비용을 제하고 남는 이익, 즉 영업이익은 각각 6조 5천억과 15조이다. 따라서 판매 금액에 세금을 부과하면 기업에는 어떠한 이익도 남지 않는다. 사업을 운영할 수가 없죠. 손해가 너무 커서. 물론 인건비도 지급할 수 없다. 당연하죠. 계산해보면 알겠죠. 딱 봐도 알죠. 실상 작업수단 투입 비용에 세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 사업을 하는데 필수적으로 드는 비용이 작업수단 투입 비용이고, 작업수단 투입 비용에 세금을 부과하여 작업수단에 자본을 투입할 수 없게 되면 사업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작업수단 투입 비용은 사업을 할 때 반드시 필수적인데 거기에 세금을 부과할 수는 없겠죠. 그럼 사업 자체가 아예 불가능해지는 거죠. 기업하지 말라는 말이죠. 영업이익에는 작업수단 투입 비용이 모두 반영된 것은 아니다. 그래요. 작업수단 투입 비용이 모두 반영된 이익은 법인세 부과전 이익으로 볼 수 있다. 각종 비용이 있죠. 금융 비용도 있고. 다 작업수단 투입 비용이죠. 법인세 부과전 이익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법인세 부과전 이익은 삼성전자의 경우 11조, 현대자동차는 17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요. 2023년 현대자동차의 경우 세액공제 및 감면에 대한 법인세 효과로 인해 오히려 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현대자동차의 경우 46조를 세금으로 지불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요. 어떻게 됐느냐 내막을 보면 알죠. 세금, 법인세, 그래 보면 알 수 있어요. 다 나와 있어요. 찾아보면 알 수 있겠죠. 조정 항목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죠. 세액공제 및 감면에 대한 법인세 효과가 컸죠. 그래서 그냥 오히려 증가하는 걸로 나오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현대차는 4조 6천억 세금을 냈죠. 기업의 이익에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이제 법인세 같은 세금이 아니라 기업에서 발생하는 세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임금비와 배당에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임금비와 배당은 근로자와 기업 소유자의 소득이 되는데, 그렇죠. 임금비와 배당을 지급하겠다고 하면 그러한 금액에 세금을 부과한 뒤 지급하고 근로자와 기업 소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근로자와 기업 소유자에게 지급되는 어떤 비용, 그 기업이 발생시킨 소득이죠. 그러면 그 소득에서 미리 세금을 제하고 근로자와 기업 소유자에게 이익을 나눠줄 수 있죠.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미리 기업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그 말인 거죠. 그 말 하는 이유가 있겠죠.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근로자의 임금이건 기업 소유자의 이익이건 소득의 세금의 원천은 자본이라는 말이다. 그래요. 이 말을 증명하는 거죠. 세금의 원천은 자본이다. 맞죠? 자본이 발생시킨 소득에서 세금이 나가는 거죠. 그 기업이 바로 직접 내고 그냥 지불하거나 아니면 각 개인에게 부과해서 세금을 부과하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세금의 원천은 자본이란 말이다. 맞죠? 그러한 이유로 본질적으로는 법인세만 있을 뿐 근로소득세나 배당소득세 같은 것은 없다. 원래는 다 자본에서 발생시킨 세금이다. 소득에서 일어나는 세금이다. 그 말인 거죠. 하지만 통상 기업으로 하여금 임금과 배당을 개인에게 지급하게 한 뒤 개인별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법인세, 근로소득세, 배당소득세가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보일 따름이다.
알고 보면 다 법인세다. 법인에서 발생했으니까 그 말이죠. 2023년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는 각각 14조와 8조 6천억이다. 맞죠? 평균적으로 10%씩만 세금을 냈다고 하더라도 한 1조 4천억과 8,600억을 낸 것이 된다. 더 내겠죠. 고소득자들이니까.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배당으로 지급한 금액은 각각 그래요. 9,800억과 한 3천억 되죠. 3천억 원이다. 2조. 9조고 9조 8천억, 2조 9천억이다. 14% 세율을 적용하면 1조 3천억과 4,100억을 세금으로 지급한 것이 된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개인에게 부과된 소득은 각종 명목을 붙여 세금으로 거친다. 개인 내는 세금에는 소득세만 있는 게 아니죠. 각종 또 세금이 붙죠. 각종 세금을 내고 있죠. 재산에 부과된 세금을 지불하는 데도 사용되고, 소득은 다 소득으로 세금을 내잖아요. 재산에 세금을 부과했다 해서 뭐 팔아서 세금 내지 않잖아요. 상품에 부과된 세금, 벌금 등에도 사용된다. 그래요. 즉 소득은 모든 세금을 지불하는 원천이 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세금에는 소득세밖에 없다. 원래는 다 소득세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다 소득에서 내는 거니까. 그런데 세금의 원천이 되는 소득은 기업과 같은 사업체이다. 따라서 모든 세금은 자본세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죠. 자본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다 세금이 지불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법인세를 올리면 결국 투자 자금이 줄게 되거나 준비금이나 예비금이 감소한다. 그렇죠. 배당을 보겠습니다. 배당을 14조가 아니라 13조 지불했죠. 삼성자동차는. 근데 세후 이익은 얼마인가요? 15조죠. 배당 지급하고 나면 2023년에는 어떤가요? 삼성전자는 남는 게 하나도 없죠. 거의 없는 거예요. 이익을 못 냈다는 거예요. 현대차는 남는 게 있지만 그렇죠. 즉 소득은 모든 세금을 지불하는 원천이 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세금에는 소득세밖에 없다. 그런데 그렇죠. 했죠. 법인세를 올리면 결국 투자 자금이 줄게 되거나 준비금이나 예비금이 감소한다. 따라서 법인세는 기본적으로 낮은 것이 원칙이 된다. 낮는 게 좋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는데 법인세가 높으면 어떻게 되나요? 어쨌든 이익을 냈잖아요. 이익을 내도 어떻게 되나요? 남는 게 하나도 없죠. 삼성전자 보면 또 배당을 또 지불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기업 소유자들이 있는데 돈 벌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2가 100% 이하가면 남는 게 없다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임금비도 떨어지는 거죠. 현대차도 2018년 보면 어떨까요? 실제로는 남는 게 없거나 기업 자체로 보면 예산이 감소했을 가능성이 크죠. 딱 보면 알죠. 확인 안 해봤지만 그래요. 법인세를 올리면 결국 투자 자금이 줄게 되거나 준비금이나 예비금이 감소한다. 따라서 법인세는 기본적으로 낮은 것이 원칙이 된다. 그렇죠. 법인세가 한 15%만 돼도 남는 게 되잖아요. 좀 남는 게 많아지죠. 그래요. 투자기 용이해지고 기업의 자본이 쌓이는 일은 근로자나 기업 소유자에게 모두 좋은 일이지 특정인이나 특정 신분을 지닌 이에게 좋은 것은 아니다. 한국에서는
근로소득세와 법인세를 비교하면서 왜 법인세를 더 안 걷냐 그러지만 법인 기본적으로 기업의 이익이라는 것은 보면 알겠지만 대부분 투자에 이용되죠. 안위를 대비한 예비금으로 비축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기업 소유자나 근로자에게 다 좋은 것이지 뭐 근로자에게 나쁘고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또 알고 보면 다 법인세라는 거예요. 그 말이죠. 기업의 자본이 쌓이는 일은 근로자는 기업 사의 모든 조인이 특정인은 특정 식물진이 이게 좋은 것은 아니다. 근로소득세를 올리면 근로자는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난해진다. 근로소득세를 확 올린다. 근로자가 가난해지겠죠. 그러한 이유로 근로소득세금, 법인세금 원칙적으로 세금은 낮아야 한다. 자꾸 세금을 높게 하려고 하지 마라. 힘들어진다. 원칙적으로 낮아야 한다. 세금 안 거둘 수는 없겠죠. 정부가 기능을 수행해야 되니까. 예외가 있다면 사회 전체 비용을 줄이는 경우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는 개별 기업, 개별 국민으로 하여금 더 큰 풍요를 누리게 하기 위함이지 가난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다. 기능을 대체할 수가 있다 했죠.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 경우에는 세금을 부과하는데 그는 사실 개인의 부담을 늘리기 위함이 아니라 줄이기 위함이다. 그 말을 하겠죠. 예를 들어 개인이 100만 원을 지불하여 소비할 것을 세금으로 50만 원을 걷어 동일하게 소비할 수 있게 한다면 세금을 걷어 소비하게 하는 것이 낫다는 말이다. 그래요. 부담을 주는 세금은 안 된다. 가급적. 그 얘기죠. 세금과 유사한 것으로 이자가 있는데 이자는 세금과 경쟁 관계에 있다. 이자가 증가하면 세금은 줄고 이자가 감소하면 세금은 증가한다. 그렇죠. 법인을 보면 알죠. 이자는 기업의 이제 필수 비용으로 들어갈 수 있죠. 대부분 그렇겠죠. 법인세를 떼기 전에 이제 이자를 먼저 떼겠죠. 그러면 남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자를 확 빼버리면 이제 법인세가 별로 안 거치겠죠. 예전에 제일제당을 봤잖아요.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 금융이익도 있겠지만 금융비용이 9천억이잖아요. 영업이익이 13조인데 1조 3천억인데 9천억이잖아요. 비용을 낮춰주면 이익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세금도 더 많이 거치겠죠. 고금리 정책을 써버리면 재정이 나빠지겠죠. 정부가 세금 덜 거치니까. 우파 정책하고는 잘 안 맞죠. 초고금리 정책은 기업도 힘들어지고 세금도 덜 거쳐서 정부의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기도 어렵고 좋은 게 아니에요. 또한 개인의 경우 이자로 인해 소비를 줄이면 결국 사업체 소득이 감소하니 세금 자연히 준다. 개인의 경우 막 이자로 인해서 허덕이면 어떻게 되나요? 소비를 줄이겠죠. 그러면 기업은 뭔가요? 개인에게 이것저것 많이 팔잖아요. 이익을 얻잖아요. 소비가 줄면 어떻게 되나요? 기업도 이익이 줄어드는 거죠. 이리저리 연쇄효과가 크다는 거예요. 기업이 어려지면 또 그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의 임금도 또 줄어들고 악순환이 전개되죠. 그러한 이유로 이자도 세금도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낮아야 한다. 기본적으로 낮은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게 되겠죠. 당연하겠죠. 그래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